자, 그다음 100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데 그래서 100페이지 밑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자, 일단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데에서 밑에 먼저 그 박스에 들어가 보면 총에서 그 공동택 규모가 총에서 5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법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먼저 그 1번 그 지문에 일단 먼저 여기서는 규모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죠. 일단 1번에 가보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 있어요? 여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라고 일단 1번에 나와 있고요. 2번은 보니까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을 이제 보시면 그 공동택이라 해서 2번 일단 승강기가 설치가 됐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150세대 이상이라면 그 다음에 3번도 세대수 단서가 이제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양가로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 즉 중앙 난방은 무슨 난방일까요? 단지 지하에 커다란 대형 보일러를 커다란 놓고서 난방하는 걸 무슨 난방? 중앙 난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 난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멀리 봤을 때 그 주택 단지에 커다란 굴뚝이 세워져 있다. 무슨 난방? 중앙 난방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커다란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하는 것을 그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방식이라고 여기는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필요 여론을 공급받아서 단지에 그 난방하는 걸 지역 난방. 그래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라고 한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150세대 이상만 된다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2번. 자, 일단 1번, 2번까지 일단 잠깐 정리하고 1번을 다시 올라가서 1번을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2번하고 3번에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지역 난방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150세대 이상만 된다면 의무관리 대상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번은 보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1번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몇 세대 이상이다.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300세대 이상의 숨은 뜻의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시냐면 법에서는 300 이상이라면 해놓았는데 이 300 이상의 숨은 뜻의 두 가지가 뭐가 있더라 살펴봤더니 여기는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도 이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뭐가 설치가 안 됐다? 승강기가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됐다고 한다면 방금 150세대 이상만 되면 되는데 여기서 300 이상의 숨은 뜻은 이 공동택 뭐가 설치 안 됐다?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그 종류는 세 가지예요. 승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와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인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승강기 층수입니다. 그 층수가 몇 층 이상에 따라서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승용 승강기를 그리고 층수가 10층 이상이면 비상용과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최소 층수가 몇 층 미만짜리다? 6층 미만이에요. 6층 미만. 6층 미만의 공동택 승강기 자체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승강기 설치도 안 되고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이에요. 개별 난방. 그러면 승강기 설치되지 아니고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입니다. 개별 난방과 각 세대별로 뭐가 설치돼요? 보일러가 설치돼서 뭐 필요에 따라 뭐 난방은 개별 난방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승강기 설치되지 않고 개별 난방 방식에서 단순히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300세대 이상이면 뭘 이 공동택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하나 정리하고 자 문항의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문항의 4번 가보죠. 4번. 4번은 뭐 지문이 좀 기네요. 보니까 일단 4번에 가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 건축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몇 세대? 건축물까지 잠깐 봤을 때
이 4번은 현재 이 지문이 긴 뭐 등에 따라 건축물 이와 같이 건축물의 지문이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건축물 앞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게 지문이 기니 이 지문을 뭐 말하기보단 이 건축물은 여러분 앞으로 뭐라고 여러분들 같이 의사를 뭐 이야기할 때 뭘로 통일하겠더라. 이와 같은 등에 따른 건축물을 주게 되면 여기는 무슨 건축물? 주거용과 상업용이 복합된 무슨 건축물 이야기하는 거죠? 주상복합 건축물을 말해요. 그래서 이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이 주거용의 세대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하나 정리하고 자 5번 가보죠. 자 5번에 이제 가시면 5번에 이제 가보면 자 위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면 1부터 4까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택 중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택을 그럼 무슨 말 일단 좀 설명드려보죠. 일단 여기부터 하나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하나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00세대. 자 20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뭐 200세대면 뒤에 승강기가 설치라든가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 되면 되고 뒤에 아무 이야기 없어요. 단순히 세대수가 몇 세대더라? 200세대. 그러면 단순히 세대수만 충족 요건을 봤을 때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분류가 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더라? 20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데 동의요건은 지금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서면 동의했다. 그래서 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등은 누가 포함됐다? 좀 전에 바로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묶어서 뭐라? 입주자 등이라. 등에 누가 포함됐다?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체라면 자 이제 200세대인 공동체, 의무관련 공동체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요 2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200세대 공동주택 얼마가 동의했다? 200세대 중에서 얼마가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했다면 이제 200세대인 공동주택도 뭘로 분류하겠다? 의무관련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총 몇 가지가 1번부터 5가지 이제 해서 그래서 총에서 1부터 5까지 되는 공동주택을 이거를 의무관리된 공동주택의 분류 총 몇 가지? 5가지로 분류합니다. 5가지로. 자, 일단 그러면 그 5가지의 범주 하나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벗어나 위쪽에 지문을 한번 가볼게요. 지문으로. 위에 2번의 지문에 자, 의무관리된 공동택에 해당한다면 그 첫 번째 줄에 가보니까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 그럼 이제 자,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누구를 둡니까?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입니다.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리고 자치 의결 기구를 뭡니까?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자치 의결 기구를 뭐하더라? 구성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플러스 이때 자치 의결 기구를 뭐하더라? 구성 플러스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이때는 둔다 둘 수 있다. 둔다입니다. 둔다. 이때는 선택에 둔다란 것은 필수예요. 꼭 두어야 되고 자치 의결기를 구성을 하는데 구성한다 할 수 있다. 구성한답니다. 그럼 구성한다는 건 뭐예요? 자치 의결기를 두는 게 선택이 아니라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강제성을 띠는 한다는 것은 둔다 한다는 거 결국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럼 하나씩만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최소 규모가 1부터 5까지 해당한다면 뭐예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둡니다. 그러면 그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말한 건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의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뭐 하더라? 한다, 할 수 있다. 소장 배치 규정은 선택 필수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누구라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을 뭐 하더라? 배치한답니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최소 이 규모가 의무 관련 공동 규모에 해당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선택이 돼 필수다. 배치하는 규정은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1부터 5에 해당하는 규모면 소장 배치는 의무 규정으로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하지 않게 되면 법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규모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때는 소장 배치는 선택이 아니라 배치한다 해서 꼭 두어야 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누군가는 그 공동택의 그 배치가 돼 관리할 건데 관리사무소장으로 가기 위해서 자격자는 어떤 자격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것은 이 최소 일단 규모는 일단 보죠. 자격자는 누가 필요하냐면 주택관리사 보가 필요한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한다. 또 누구를 주택관리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럼 규모가 최소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택인 의무관리되는 공동택으로서 최소 세대수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면 이 규모의 공동택으로서 세대수 얼마를 기준하냐면 세대수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자격자를 소장으로서 자격자를 배치하고 미만도 배치하는데 자, 의무 관리된 공동택으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만 이 중에 주택관리사 보 중에 누구를 배치합니까? 여기는 주택관리사가 배치한답니다. 그럼 500세대 미만이면 누구를 배치합니까? 미만도 4. 그럼 일단 4의 자격을 여러분이 취득하시면 배치되는 대상 세대수 제한이 없지만 누구는 제한을 갖습니까? 보예요. 보는 몇 세대 미만까지 밖에 갈 수 없어요. 500세대 미만까지밖에 못 가고 이상을 갈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최소 규모는 이 규모 공동택으로서 세대에서 500세 이상 미만의 이와 같은 자격자를 배치한다. 즉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는 건 관리사무소를 배치한다. 배치에 필요한 자격은 주택관리사 보 또는 사를 배치하는데 보사 배치는 이 세대수에 따라 이와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신 건 이 중에 어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보를 그럼 일단 주택관리사 보는 뭐를 통해 취득합니까? 시험. 사는 실무 경쟁이에요. 꼭 간혹 보시면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그냥 실무 경력만 갖추면 되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 보는 사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예요. 근데 간혹 법에 따른 실무 경력만 갖추면 된다고 하시는 그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플러스 뭐가 있다면 플러스 법에 따른 이 실무 경력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보에서 사로 가서 이제 사를 잡고 계시면 대상 세대수 제한을 갈 수 있지만 아직 어디까지라면 보라면 배치되는 세대수 좀 제한이 있다는 것. 그래서 법에 따른 일정한 자들이 소장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씩 가고요. 그 다음에 자치의결기구를 구성은 뭐예요? 한다. 여기 좀 전에 바로 전 시간에 자치의결기구는 뭐가 있었던가요? 입주자 대비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비회의를 구성하는 것 최소 규모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구성한다 할 수 있다? 구성한답니다. 한다. 그래서 구성한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 하나 정리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용어상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놨지만 하나만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실게요. 여기서 이제 보면 법령상에서는 이제 물론 지금 보신 대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지금 보시는데 일정한 의무가 왠지 뭔가의 책임이 지워진 듯한 의미의 의무관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상의 용어에서는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지만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보시면 진행하는 과정이 쭉 정리할 건데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일단은 나머지 좀 설명 한번 드려보죠. 자, 규모가 최소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 공동택의 관리 방식이에요. 관리는
관리는 무슨 관리를 선택을 하게 돼 있냐면 수술하는 무슨 관리, 자치관리요. 자치관리 또는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위탁관리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체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먼저 규모 5가지 기억하시고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체는 관리 방식 무슨 관리도 무슨 관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치관리하거나 또는 관리를 맡게 하는 무슨 관리, 위탁관리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여기는 법에 그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최소 1부터 5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관리 방식은 둘 중에 절차에 따라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 나는 한다 안 한다 그 선택이 아니라 자치관리 방식으로 하든 위탁관리 방식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는 거까지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게 정리가 되셨다고 한다면 지문에 잠깐 해서 일단 여기하고 연계해서 꼭 하나 같이 살펴보실 게 뭐가 있냐면 자, 교재 페이지 104페이지를 한번 잠깐 열어 104페이지로 가보세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 가시면 지금 2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하고 우측에 3번에 관리관이 있습니다. 관리관.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제가 이제 볼까요? 여기 정리했으면 요거 지우자. 자, 여기 규모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여기를. 두 개를 더 나눠봐. 일단 이제 규모는 일단은 요거 나누진 않았지만 이제 요거를 나누어서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 왜냐면 규모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여기를 두 가지 나눈 거는 이거를 왜 나눴냐면 좀 전에 이제 5번부터 가보죠. 5번은 1부터 4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택이라면 동의 얼마를 거쳐서 전체 입도자 등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그러면 200세대였을 때는 이때는 의무 관련 공동택이 아니었어요. 아닌 공동택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춰서 뭐 하더라? 의무 관리상 공동택은 뭐였어요?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리하겠다. 그거는 분명히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104페이지에 그 현재 교재상 문항번 2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뭐예요? 공동택의 전환 등입니다. 전환 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200세 여기 일단 이 전환되기 전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20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동의요건을 갖춰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다는 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전환이라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뭐예요?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지워지긴 했었지만 전환되기 전에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해야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했다면 이 동의 요건을 같이 이제 전환이 됐다면 200세대인 공동택 무슨 관리든 무슨 관리든 선택을 해야 돼요? 자치나 위탁관리냐 절차에 따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 운영이 됐던 공동택이 이제 이 동의를 가져서 뭐예요?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법에 따른 제도권을 이용하는 절차를 갖춰야 되죠. 좀 전에 지워졌습니다만 200세대인 이 공동택이 전환됐다면 이제 200세대인 공동택이 전환됐을 때 여기도 누구를 둬야 돼요? 전문들을 관리할 누구를 줍니까? 관리사무소장 배치한다. 입도대표회의도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관한 게 여기 2번에 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그거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꼭 또 전환 등이란 것은 아니었던 공동택이 전환이 됐을 때 갖출 요건에 관한 설명이 2번에 설명하는 거고 자, 우측에 3번입니다. 여기 3번은 이제 보면 관리의 이관입니다. 관리의 이관. 자, 관리의 이관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사업 주체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사업 주체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택, 1부터 4, 여기 4까지입니다. 4까지. 여기는 기존 건설된 공동택이 넘어가는 단계였다면 1, 4번은 여기 사업 주체란 사람이 이 1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뭐 했더라? 건설하고 공급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사업 주체란 사람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공동택에 대해서 건설하고 공급하고 뭐 하더라?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 합니까? 관리하더라. 그 뭐 법에서는 의무 관리가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예요? 사업 주체가 관리하다.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 주체는 뭐 합니까? 방을 뺍니다. 방을 뺀다는 것은 나 갈 테니까 관리 방법을 정해서 알려주시라는 것은 결국 1, 4번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뭘 결정해 줘야 돼요? 공동택 관리 방식을 자치 관리할 것이 위탁 관리할 것인지를 알려서 정해 주면 그러면 1, 5번 모두 마찬가지예요. 관리 방식이 자치 관리로 결정이 됐다면 그 공동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거예요. 위탁 관리하면 누가 관리 주체가 됩니까? 주택관리업자가. 그래서 그러면 사업 주체는 알려줘서 이 요건이 충족되면 나는 떠나갈 테니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결정된 관리 방식에 따라 알려주면 사업 주체는 그 해당된 관리 방식에 따른 누구의 관리 주체에게 공동택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떠나는 절차가 몇 번? 3번에 정의하기 때문에 꼭 2번하고 3번은 같지 않고 분명히 구분해 보실 필요가. 그래서 지문은 하나만 확인해 보죠. 3번에 관리관의 동그라미 1번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분들은. 자, 1번. 의무관리된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란 것은 자, 나 갈 테니 자치관리 또 위탁관리 방식을 정해서 알려주란 겁니다. 알려주면 그 관리 방식에 따라서 업무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한 시점 여기는 입주예정자 얼마가 들어와서 입주예정자 얼마가 입주할 때까지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뭐예요?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뭐 해당 공동 입주자 등에게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한다는 것은 관리 방법을 정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절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떠나갑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규모는 이 5가지 분명히 중요한 건 맞고요. 5가지에 따라서 어떤 업무에 관한 이관에 관한 절차를 꼭 구분해서 어디하고 어디를 구분하자. 지금 현재 2번에 관한 이 전환 등에 관한 것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더라. 그럼 제도권에서 요하는 어떤 그 가절 절차를 설명하는 게 2번이라고 한다면 3번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공동택의 사업주체가 방금 봤던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다가 이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업무를 넘겨주는 이관에 관한 절차가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요거 두 개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중요한 건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2, 3번에 따른 그 업무에 관한 이관에 관한 절차 등은 꼭 그냥 큰 틀만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나중엔 여기 현재 104, 105로 왔을 때는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고 섞여버리면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실무랑 과목차 외우는 게 물론 맞긴 맞는데 정리가 되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뼈대가 잡힌 상태에서 외우는 거하고 무작정 맞고 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할 지문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그 관계를 이해하시고 외우는 거하고는 나중에 문제를 접근할 때나 또 잊어버린 걸 다시 되살리는 것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잠깐 확인하셔서 영어상 일단 잠깐 확인한 거고요. 다시 교재 페이지 100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의무 관리된 공동체 하나 정리했었던 거고 이제 나머지 한번 영어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잠깐 보류했었던 페이지는 9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 가시면 그 주택법의 용어도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시면 지금 이제 주택 뭐 영어만 쭉 한번 보자. 단독 주택은 크게 두 가지에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2번 단독주택입니다.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 범위는 뭐 그렇더라. 그래서 2번, 3번 공동주택은 그래서 그 정의를 가보니까 건축물의 일단 공동택 좀 전에 공동택 크게 하나의 단지를 크게 이 하나의 부분 나눌 수 이게 무슨 부분 나눌 수 있다?
한 세대가 쓰는 공간을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전유를 제한 나머지 그 무슨 부분, 그 외 부분을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상에서는 그렇게 한번 나눠보자 해서 자,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기가 무슨 부분일까요? 공용 부분이에요. 이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무슨 부분? 전유. 그래서 공동체 용어상에서 이제 보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의미가 있다는 것만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 의미를 크게 시험을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밑에 현재 지금 저 보시면 박스로 표로 지금 구성이 여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는 현재 건축법상의 주택의 단독과 공동체 분리에 관한 요건들 기술 여기는 지금 정리할 필요는 아직 없어요. 여기는 차원이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동체에 관한 용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준주택으로 갑니다. 준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에 준한다는 거예요. 주택에 준합니다 했을 때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주택이라 하고요. 여기는 분류 정도만 잠깐 보죠. 분류는 뭐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와 있으니 준주택에 관한 정의하고 준주택의 종류 총 4가지입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 그 종류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 국민주택. 자, 일단 여기는 국민주택 하나 좀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보죠. 지문 한번 잠깐 확인하는 거니까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은 그 느낌상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 왠지 뭔가는 모르겠어요. 크지 않은 규모를 국민주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제 해서 봤더니 자, 국민주택이라는 해서 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주택 밑에 나와 있는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규모가 얼마래요? 규모가 무슨 규모?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이하인 주택을 이거를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국민주택의 종류를 법에서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2가지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정해놔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국민주택 중에 하나로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종류 소개 좀 봐두시고 여기서 하나 봐두실 건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현재 교재상 문항에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슨 주택?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로서 규모는 무슨 규모 이하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어느 규모에 해당한 것을 이 법상에 정리하고 있을까? 그래서 밑에 이제 6번에 가보면 6번에 자, 국민주택이라 해서 6번에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당 얼마 이하가 된가요? 85제곱미터에.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니까 규모를 얼마로 면적이 오면 각 1호 또는 1세대당이 지금 1호 또는 1세대당의 그 면적, 즉 근데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까?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꼭 85제곱미터 이하일까요?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지금 단서 가보니까 관련 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1세대 주거적 면적이 얼마야?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얼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85가 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이와 같은 단서 규정하고 나온다면 그때는 면적이 얼마가 되죠? 1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단서 유무, 단서가 없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85. 근데 단서와 같이 하면 그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제곱미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거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될 수 있다? 85와 100이 되는데 이때 100이 되는 건 꼭 뭐랑 달고 나와야 돼요? 단서 요건하고 나오면 주어진 면적이 얼마가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거를 국민주택 규모라 이제 그래서 국민주택은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규모 이하인 주택을 무슨 주택?
국민주택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체 주택단지 확인했고요. 한 장을 넘겨서 공구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다음에 10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함께 사는 공동주택인 거는 맞는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여기 세대 구분형이라고 그랬어요. 세대 구분형. 앞에가 하나 붙어 있는 게 공동택은 맞는데 앞에가 세대 구분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대 구분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동주택은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택 크게 두 개 부분이었어요. 공용하고 전유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자, 전유 부분, 공용이 아니라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은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이 공간이 전유 부분이 그럼 이 전유 부분의 세대가 몇 세대가 삽니까? 세대가 한 세대. 근데 그 세대를 세대를 구분했더라. 그럼 세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몇 개로 쪼개서 이거를 두 개로 쪼갰어요. 하나의 전유를 두 개의 부분으로 일정의 시설 설비를 통해서 이거를 두 개의 부분으로 구획을 해서 각각 구획된 개소의 세대가 몇 세대? 한 세대씩 이 전유 부분에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지어진 공동택을 뭐라 이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부분들은 일단 정의 한번 먼저 가봅니다. 정의.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해서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까지만이 여기는 그래서 한 세대가 아니 두 세대가 살지만 이거는 구분 소유가 인정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뭐가 인정이 돼? 여기는 구분 소유가 된다 안 된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구분 소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주택을 무슨 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여기는 그 종류만 잠깐 보실까요? 일단 우측에 박스로 한번 들어와서 세대 구분 공동 유형은 지금 이 공동 유형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우측에 박스에 그 세부적인 요건을 차후에 한번 정리하고요. 박스에 잠깐 들어가서 99페이지 박스에 들어가 보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그 동그라미 1에 가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게 하나 있고 세대 구분 공동 유형이 2번으로 가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서 유형만 잠깐 봤을 때 유형은 이 공동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유형은 지금 본 대로 유형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 그대로 한번 가본다면 1번의 경우는 뭐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는 건 애초에 좀 전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이 공동주택을 사업조자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신축 당시부터 이와 같이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된 유형이 있다는 게 1번에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교재 문항의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낫겠네요. 건물을 지을 사업조자는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구획을 두 개로 공간으로 구획을 해서 건물을 지을 당시 이런 형태가 1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지금 이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뭐 했더라? 설치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했다는 건 이거는 건물을 지을 신축 당시는 이런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자라면 건물을 지을 당시는 이런 유형이 아니었는데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그 공동택의 내부를 이와 같이 구분이 된 형태가 이게 이 허가 또는 신고라고 설치되는 경우라고 해서 사업계획에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이런 유형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있다면 설치란 것은 입주 후에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일정 기간이 기간의 경과는 크게 의미도 없지만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아닌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는 걸 허가를 또는 신고라고 설치된 경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법에서는 건설하거나 설치를 밑에 각각 보셨을 때 각각의 네 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고 건설되거나 설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만, 뭐 내용은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업조자는 외출 건물을 지을 당시나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했을 때 이 사업주체가 건설한 공도 전 세대를 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 설치되는 경우도 전 세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신축 당시든 건설이든 설치든 간에 그 건설대에서 공급되는 공도 일부를 뭐 하더라? 건설하고 일부를 설치하는 거지 전 세대를 건설하거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규정에 정한 바대로 일부 이제 뭐 건설이 되는 경우도 그 사업체 건설 공간 세대 중 일부를 이와 같이 지을 당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요. 설치하는 경우도 필요에 따라 그 공급된 세대 중 일부를 바꾸는 거지 전 세대를 신축 당시나 설치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요건은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뭘 기억하시죠? 의미. 일단 세대로 두 개로 구분됐지만 뭐가 안 됩니까? 구분 소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유형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다는 것만 해서 세대 구분 공동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하나. 자, 그리고 하나 더 11번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한번 보죠. 그 박스에 300세대 미만의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여기도 나중에는 확인할 건데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마무리해 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제한이 됐다는 것은 세대수를 아무리 많이 짓고 싶어도 세대수가 몇 세대만 지금 더 지을 수 있냐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에요. 많이 짓고 싶어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미만, 300 이상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딱 세대수도 제한해 놨어요. 자, 그리고 규모는 무슨 규모? 규모는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로서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일단 도시형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할 건데 일단 세대수는 많이 짓고 싶어도 몇 세대까지 지을 수밖에 없어. 300세대 미만까지밖에 못 지어요.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박스에 들어가 하나만 잠깐 확인하고 나와볼까요? 예,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박스 바로 밑에 0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박스 바로 밑에 0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률에 따른 어디에 건설한 주택입니까? 도시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인데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에 건설된 주택이고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그 종류가 세 가지 있는 건 지금 버리고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세대수가 몇 세대? 세대수가 300세 미만입니다. 많이 짓고 싶어도 여기까지만.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인데 뒤에 플러스 무슨 지역이더라? 도시지역이라고 했다. 그러면 좀 전에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아니면 얼마? 85 아니면 10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은 꼭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단서 요건하고 단서란 것은 뭐였던가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단서가 없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85.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형 생활 일단 따로 수치로 규정한 건 아니지만 국민주택 규모로서 어디에 건설됐다는 걸로서 지문을 뽑아올 수 있다. 도시지역이니까 각세 주거 면적 얼마 이하가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란 거예요. 요 두 개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기타는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하시게 되면 뭐 밑에 박스 잠깐 하나 도시지역만 하나 확인하고 기타적인 건 나중에 기본서 출간이 되면 그때 공부에 늦지 않은 부분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뭐 내용에 관한 용어 개념이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전부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 지금 지난 시간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용어에 관한 부분 또 기타적인 필요한 것들은 또 그 본문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설명하지 못했던 용어들은 또 한번 필요한 것들은 본문 내용을 설명할 때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챕터 1장을 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02페이지 나와 있는 챕터 2장 공동체 관리에 관한 규정 여기부터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